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몇 초를 멈춰야 하는 거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되는 거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만들어라 등의 푸념이 많았죠. 운전자들의 불평, 불만이 이어지는 사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 탓에 소중한 어린 생명을 또 잃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스쿨존 교차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초등학교와 불과 300m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데요. 차량 소통량이 많아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었는데 이 신호를 무시한 버스에 하굣길 9살 어린이가 치여 숨졌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사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도 한쪽에 쪽지와 함께 꽃과 간식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굣길,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다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9살 어린이를 추모하는 겁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300m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차량 소통량이 많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네,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요 앞에도 지금 문화센터 건설하는 공사장이 또 있고 요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다 있거든요.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가 이를 무시한 채 우회전을 했고 마침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아이를 쳤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기사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버스 기사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기 안양에서도 자전거를 타던 3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14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됐지만 우회전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은 30대 이은호 씨. 전주의 한 삼거리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족들은 시설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버튼식 신호등입니다. 일반 신호등과 달리 버튼을 눌러야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는 구조인데요. 5분 이상 이 버튼을 계속해서 눌렀지만 건널목 신호가 바뀌지 않았고 결국 고장이라고 확신한 은호 씨. 건널목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오점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34살 이은호 씨와 누나 이은영 씨.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동생을 대동한 누나는 병원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는 다소 낯선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억울함 때문입니다. 그거는 고장난 버튼이야. 그거 잘 안 돼. 왜 서울이 거주지인 이은호가 전주에서 사고를 당했나 설명드리겠습니다. 7년째 전주국제영화제를 찾던 동생 은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곳은 전주 아중역 부근의 삼거리. 보행자가 많은 시내가 아니라서 버튼을 누르면 건널목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이른바 버튼식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30일 아침 7시 반쯤 은호 씨가 5분 이상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건널목 신호는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장이라고 확신한 은호 씨는 다른 사람처럼 그냥 건널목을 건너다가 1톤 트럭에 치였습니다. 트럭의 스키드 마크도 현장 바닥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차의 그 속도를 제 동생이 몸으로 그 충격을 아는 것 같습니다. 사고 이후에 취재팀이 현장을 가봤는데 실제로 신호등 버튼은 눌리지 않았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바뀝니다 라고 써 있는데요.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버튼 눌러지지도 않고요. 아무리 눌러도 신호는 바뀌지도 않습니다. 고장난 버튼을 지나서 옆쪽으로 2, 3m가량 가면 임시방편으로 만든 것 같은 버튼이 있었는데 안내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이제 앞에 쪽에다가 설치를 하면서 이런 기둥이 없어서 그 안내 문구를 못 붙였어요. 가족들은 제2, 제3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수술을 앞둔 중환자를 대동하고 불가피하게 기자회견을 했다며 행정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다닐 때마다 이 길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가족들의 하소연이 있던 날, 그러니까 사고가 난 뒤 열흘이 넘어서야 전주시는 고장난 버튼과
버튼식 신호등 안내 표지판 보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입니다. 아파트 정문에 택배가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인데요. 과거에도 본 장면이죠. 아파트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자 택배 기사들이 문 앞 배송을 거부하고 이렇게 정문에 쌓아둔 겁니다. 입주자 대표 측은 입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택배 연합 측은 탑차의 높이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도 출입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이어지는 사이 결국 택배는 정문에 쌓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어지는 갈등인데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카페에서 흡연하던 고객을 제지하자 커피를 쏟고 컵을 던져버린 중년의 남성들. 뉴스라이더에서 전해드렸었죠. 커피를 테이블에 부으며 잘 치워봐라, 신고할 테면 해봐라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조롱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커피를 쏟고 컵을 던진 이 남성들,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셨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카페 업주에 따르면 이 남성들의 직업은 이웃 자영업자라고 해요. 같은 자영업자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괴로 줍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이 있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중학생인 아들의 몸에서 문신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스스로 한 게 아니고요. 강제로 이 문신을 새겼다는 제보인데요. 무려 22cm짜리 잉어를 몸에 강제로 그렸다는 주장인데 가해자는 강제로 문신을 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중학생 A군 아버지는 아들의 허벅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길이 22cm, 폭 11cm에 달하는 검은색 잉어 문신이 있었던 겁니다. 작은 문신도 아니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처음에 애를 다 고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1살 많은 동네형 B군이 지난해 10월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문신을 그려 넣었다는 게 A군의 설명입니다. 2년 전부터 B군에게 맞고 금품을 뜯겨왔던 터라 몸에 문신 연습을 하겠다는 황당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말투 이상하면 말투 왜 그러냐고 때리고 그냥 뭐만 하면 소리치냐고 맞기 싫으니까 그냥 다 당했던 것 같아요. B군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또 있습니다. A군의 친구인 C군 역시 가슴과 팔에 도깨비 문신이 새겨진 겁니다. C군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져 가족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을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지금 생업도 중단된 상태고 제가 막 문 앞에 CCTV도 달고 지금 저는 지옥 속에 살고 있는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군이 강제로 문신을 새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후배들을 폭행하고 돈을 뜯은 혐의로도 B군을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군 부모는 YTN 취재진에게 새기는데 장시간이 걸리는 문신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있느냐면서 아들은 A군 등이 원해서 문신을 해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송치된 강요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군이 C군을 때린 적도 없었다며 경찰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된 탓에 강요 혐의가 적용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몇 초를 멈춰야 하는 거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되는 거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만들어라 등의 푸념이 많았죠. 운전자들의 불평불만이 이어지는 사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 탓에 소중한 어린 생명을 또 잃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스쿨존 교차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초등학교와 불과 300m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데요. 차량 소통량이 많아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었는데 이 신호를 무시한 버스에 하굣길 9살 어린이가 치여 숨졌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사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도 한쪽에 쪽지와 함께 꽃과 간식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굣길,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다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9살 어린이를 추모하는 겁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300m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차량 소통량이 많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네,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요 앞에도 지금 문화센터 건설하는 공사장이 또 있고 요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다 있거든요.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가 이를 무시한 채 우회전을 했고 마침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아이를 쳤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기사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버스 기사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기 안양에서도 자전거를 타던 3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14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됐지만 우회전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은 30대 이은호 씨. 전주의 한 삼거리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족들은 시설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버튼식 신호등입니다. 일반 신호등과 달리 버튼을 눌러야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는 구조인데요. 5분 이상 이 버튼을 계속해서 눌렀지만 건널목 신호가 바뀌지 않았고 결국 고장이라고 확신한 은호 씨. 건널목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오점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34살 이은호 씨와 누나 이은영 씨.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동생을 대동한 누나는 병원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는 다소 낯선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억울함 때문입니다. 그거는 고장난 버튼이야. 그거 잘 안 돼. 왜 서울이 거주지인 이은호가 전주에서 사고를 당했나 설명드리겠습니다. 7년째 전주국제영화제를 찾던 동생 은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곳은 전주 아중역 부근의 삼거리. 보행자가 많은 시내가 아니라서 버튼을 누르면 건널목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이른바 버튼식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30일 아침 7시 반쯤 은호 씨가 5분 이상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건널목 신호는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장이라고 확신한 은호 씨는 다른 사람처럼 그냥 건널목을 건너다가 1톤 트럭에 치였습니다. 트럭의 스키드 마크도 현장 바닥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차의 그 속도를 제 동생이 몸으로 그 충격을 아는 것 같습니다. 사고 이후에 취재팀이 현장을 가봤는데 실제로 신호등 버튼은 눌리지 않았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바뀝니다 라고 써 있는데요.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버튼 눌러지지도 않고요. 아무리 눌러도 신호는 바뀌지도 않습니다. 고장난 버튼을 지나서 옆쪽으로 2~3m가량 가면 임시 방편으로 만든 것 같은 버튼이 있었는데 안내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이제 앞에 쪽에다가 설치를 하면서 이런 기둥이 없어서 그 안내 문구를 못 붙였어요. 가족들은 제2, 제3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수술을 앞둔 중환자를 대동하고 불가피하게 기자회견을 했다며 행정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다닐 때마다 이제 이 길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가족들의 하소연이 있던 날, 그러니까 사고가 난 뒤 열흘이 넘어서야 전주시는 고장난 버튼과 버튼식 신호등 안내 표지판 보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입니다. 아파트 정문에 택배가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인데요. 과거에도 본 장면이죠. 아파트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자 택배 기사들이 문 앞 배송을 거부하고 이렇게 정문에 쌓아둔 겁니다. 입주자 대표 측은 입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택배 연합 측은 탑차의 높이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도 출입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이어지는 사이 결국 택배는 정문에 쌓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어지는 갈등인데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카페에서 흡연하던 고객을 제지하자 커피를 쏟고 컵을 던져버린 중년의 남성들. 뉴스라이더에서 전해드렸었죠. 커피를 테이블에 부으며 잘 치워봐라, 신고할 테면 해봐라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조롱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커피를 쏟고 컵을 던진 이 남성들,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셨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카페 업주에 따르면 이 남성들의 직업은 이웃 자영업자라고 해요. 같은 자영업자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배로 줍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이 있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중학생인 아들의 몸에서 문신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스스로 한 게 아니고요. 강제로 이 문신을 새겼다는 제보인데요. 무려 22cm짜리 잉어를 몸에 강제로 그렸다는 주장인데 가해자는 강제로 문신을 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중학생 A군 아버지는 아들의 허벅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길이 22cm, 폭 11cm에 달하는 검은색 잉어 문신이 있었던 겁니다. 작은 문신도 아니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처음에 애를 다 고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1살 많은 동네형 B군이 지난해 10월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문신을 그려 넣었다는 게 A군의 설명입니다. 2년 전부터 B군에게 맞고 금품을 뜯겨왔던 터라 몸에 문신 연습을 하겠다는 황당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말투 이상하면 말투 왜 그러냐고 때리고 그냥 뭐만 하면 소리치냐고 맞기 싫으니까 그냥 다 당했던 것 같아요. B군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또 있습니다. A군의 친구인 C군 역시 가슴과 팔에 도깨비 문신이 새겨진 겁니다. C군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져 가족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을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지금 생업도 중단된 상태고 제가 막 문 앞에 CCTV도 달고 막 지금 저는 지옥 속에 살고 있는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군이 강제로 문신을 새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후배들을 폭행하고 돈을 뜯은 혐의로도 B군을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군 부모는 YTN 취재진에게 새기는데 장시간이 걸리는 문신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있느냐면서 아들은 A군 등이 원해서 문신을 해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송치된 강요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군이 C군을 때린 적도 없었다며 경찰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된 탓에 강요 혐의가 적용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